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오래 뺏지 않겠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투자 엑기스만 빠르게 전달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시장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우지수가 35,630, 나스닥 지수가 14,283포인트로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흐름이 좀 반대 양상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는 나스닥 지수를 조금 더 추종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도 약 보합권에서 출발하거나 하락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AMD 역시 실적 호전 소식이 들리면서 시간의 강세까지 올라주고 있죠. 따라서 오늘도 반도체 쪽이 조금 부각될 수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반도체 말씀드린 대로 8월 달에 좀 홀딩해 나가시는 방법 혹은 매매, 트레이딩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수익 실현하면 다음 반도체 종목을 또 편입해서 또 수익 실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시는 게 좋아 보인다 라는 입장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반면에 이제 피치 이제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국채 신용등급을 AA 플러스로 강등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 부분은 또 이제 부정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사실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편안한 투자는 8월에 조금 계속 하시길 바라겠고 내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 구간 언제부터다? 8월 말부터. 그래서 한 8월 20일 정도가 좀 넘어가면 이제 보수적으로 좀 수익 실현한 것들 빠르게 현금 확보를 좀 해두고 현금을 최소 뭐 10% 20%라도 보유하고 있으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적당한 현금 확보는 뭐다?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좀 만들어 가셔라 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인데요. 자, 세상 바꿀 초거대 AI 네이버 로봇에 탑재된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로봇 업계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한 7월 말부터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어제도 괜찮았어요. 그죠? SBB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대장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로봇주는 이제 9월 달까지 이슈가 좀 계속될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네이버, AI, 네이버가 지금 초거대 AI를 네이버 로봇에 탑재한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걸 언제 발표한다? 연내 발표를 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자, 거기다가 하이퍼클로바가 이제 24일날 공개가 되죠. 그래서 한 20일 정도 지금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자율주행 등 여러가지 영역으로 이제 넓혀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을 조금 더 유념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하이퍼클로바 관련주가 사실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오른 측면들이 좀 있어 보이긴 하죠. 자, 그러다 보니 로봇주로 좀 방향을 좀 트셔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거대 AI 역시 로봇에 탑재해야만 굉장히 큰 또 성과를 낼 수가 있는 분야로 넓혀 나갈 수 있는 만큼 사실 로봇주들 지금 바닥권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주들 위주로 9월 달까지 시장을 좀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자, 그리고 연내 말씀드린 대로 로봇 활성화 전략에 대한 또 정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건 역시 한번 우리가 단기 재료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로봇주 보유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어제 이제 시장을 이제 핫하게 만들었고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가장 많은 뉴스를 쏟아냈던 게 어디인가 봤을 때 초전도체였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장중에 상한가 간 종목들이 너무나 널렸었고 하다못해 시간 외에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관련주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지금 많이 토론을 좀 했었는데 저도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고 물론 이제 제가 테크니컬적으로 정확하게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해보니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실 이것을 개발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특허가 뭐 등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지금 당장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만한 재료냐를 봤을 때에는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어제 상한가에 육박하는 시세들이 분출을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테마가 조금 죽어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 반도체 많이 밀리고 있죠, 테마들이.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초전도체라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해준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관련주들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초전도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그래핀이 생각나더라고요. 자, 꿈의 신소재라고 불렸던 그래핀 어떻죠? 금방금방 개발될 것처럼 진행이 되다가 사실 지금 몇 년 동안 굉장히 조용하죠. 그죠? 하다못해 그래핀 대장주라고 볼 수 있었던 국일제조 어떻게 됐어요? 상장 폐지됐죠. 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테마를 매매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차라리 아예 접근조차도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관련주들의 보통 움직임은 하루에 뭐 10%에서 많게는 뭐 20%까지도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수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경우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에 이게 지금 손절하는 이 손실금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신다면 진짜 이거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매매를 하지 말되 만약에 매매를 하고 싶다면 손절은 최소한 설정하고 가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지금 관련주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4종목 정도가 이제 그나마 좀 엮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2종목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LNS 벤처캐피탈 52%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파워로직스 LNS 벤처캐피탈 11% 보유 이 두 가지가 그나마 간접적으로라도 엮이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서남이 이제 초전도 선제 제조미 판매를 한다는데 사실 크게 엮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덕성도 마찬가지 이전에 이제 초전도체 사업 프로젝트 경험 이력이 있긴 합니다만 이건 역시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통 이제 권유해드리고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보셔라 관심 이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실제 눈으로 바로바로 보여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죠. 미국의 이제 캐터필러 제가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실적도 좋게 나올 것이고 건설기계 쪽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도 상당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4월달부터 6월달까지 분기 순이익이 75% 급증을 했어요. 자, 이게 우리가 바로바로 눈에 보이고 바로바로 투자에 접목시킬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건설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건설기계와 광산기계 모두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자, 이 이유가 뭐예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도에 시행한 인프라 투자법이 건설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건설 기계 등 판매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시장도 10% 증가,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 중동 시장도 각각 18%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사이클이 괜찮게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기계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 수혜주들 DY파워, HD 현대건설기계, 진성TC, 두산밥캣 이런 4종목 정도가 있는데 4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좀 차트가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픽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4종목 특징이 뭐냐면 다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매매를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분할 매수 잊지 마세요. 한 번에 매수해서 뭔가 반드시 수익으로 창출한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할 매수 전략을 잘만 이용하면 여러분들의 단기 수익률, 적중률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바로 또 눈에 띌 수 있는 팹리스를 키운다. 삼성 파운드리가 내년 MPW를 증량시키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 자, 이례적으로
일정 도선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줬습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지난달 4일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내년도 MPW를 10%가량 늘릴 것이라고 예고를 했고요. MPW가 뭐냐고 한다면 한 장의 웨이퍼에 다양한 반도체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MPW 라인을 파운드리 회사가 마련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팹리스 회사들이 신청을 해서 설계 결과물을 시제작해 볼 수 있는 서비스 일종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스템 반도체 쪽이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수혜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MPW 직접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것들 지금 시장에서는 딱 두 종목을 지금까지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라운텍 그리고 가온칩스 이 두 종목을 준비를 지금 그동안 관련된 종목으로 관련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그래도 상승세를 연출을 해줬었던 종목이 딱 두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관심을 좀 잘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기가 엔비디아를 제대로 뚫었다는 소식이 이제 단독 뉴스로 전해졌는데요. 자, 단독 뉴스 특징은 뭡니까? 아직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사항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정정 보도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해요. 자, 어쨌든 지금 이 단독 보도 뉴스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FC BGA 기판 쪽 공급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쾌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최근에 가장 핫한 IT 반도체 종목이라 볼 수 있는 엔비디아가 그 핵심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안 그래도 지금 차트상 어저께 잠깐 불기둥 한번 4%가량 쭉 치솟아 줬는데 그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지 오늘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GPU용 그리고 FC BGA 기판을 공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좀 상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출이 어때요? 8월부터 지금 12월까지 쭉 잡혀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FC BGA 기판 일단은 삼성전기가 여기서 엔비디아의 수혜주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전체적으로 삼성전기가 폭등하게 될 경우 FC BGA 기판 관련된 종목인 LG이노텍과 대덕전자가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당연히 탑픽은 삼성전기가 되겠고 그 이후 이등주로 볼 수 있는 게 LG이노텍, 대덕전자 이렇게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어제 오늘도 성공 투자자 많이 남겨주셨는데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주문을 거는 겁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오늘도 성공 투자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부적이 될 수 있게 이 대표도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